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출세 김도영입니다. 와,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 또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이것이요, 무려 1995년 이후에 19년 만에 다시 온 날이라고 하는데요. 두 날이 겹치는 날, 상당히 중요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두 개는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열사의 오늘이 사형 선고일이었습니다. 역사를 뒤로 한 채 두 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 사형 선고일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근 열사님, 저도 살다 보니 잊고 살았습니다.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2월 14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발렌타인 초콜릿도 받으셨을 테고 또는 정월대보름 때문에 지금 견과류들을 드시면서 주식승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끝나시고 나서는 소원도 많이 비시고요.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3.32포인트 상승 마감한 1940.2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0.76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 522.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치 2.7원 하락 마감한 1063.70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우리 멘토분들은 과연 어떠한 성적을 내셨는지 포트폴리오 점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면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차바이오엔이 과연 1등을 할 것인가? 30.9%를 넘어설 것인가? 네요. 오늘 올랐습니다. 1.19% 상승 마감하면서 28.1%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 2.48%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률 현재는 마이너스권이지만 곧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겠네요.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 2.36%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3.5%의 수익률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C넥스가 탄력 둔화로 인해서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매수가로 들어와 있는데요. 월요일장 포트 시초가에 제외된다. 멘토링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목요일장 승천주 나스미디어 매수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면 편입 실패했습니다. 이래서 포트에는 편입되지 못했다라고 4종목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TI가 결국 대박 사고를 쳤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14.94%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STI 11%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겠고요. 축하드리겠고요. 한국정보통신이 이익 실현 가격인 4,95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2.1% 또다시 확정 수익, 누적 수익률을 플러스권으로 더 지속합니다.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목요일장 승천주 일진홀딩스가요, 아쉽게도 매수가 5,400원에 들어오지 못해서 편입 실패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파트론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해서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KH바텍 손절가 24,000원을 장중에 터치를 해서 역시 매도 의견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웨이 1.74% 수익권에 들어오면서요, 플러스 마감하면서 6.4%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인성정보를
상승 탄력 둔화 및 포트폴리오 구성 준비로 인해서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1위가 아니라 2위권이네요. 28.1%로 2위를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22.7%입니다. 이효열 멘토의 CJ가 19.6%로 4위를 기록하고요. 예병근 멘토의 SK네트워크스 12.5%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베스트 1위 공개합니다. 예병근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가 28.7%로 1위를 기록합니다. 명예전당에는 예병근 멘토의 넥스턴 30.9%로 금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은메달, 예병근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동메달을 기록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있게 예병근 멘토에게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연락을 좀 주셨다고 합니다. STI 강력하게 좀 보유하고 가져가 보자. 또다시 이익 실현 가격 올려줄 테니 주식 승천을 통해서 같이 멘토링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효열 멘토, 그리고 오세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초콜릿 많이 받으셨나요? 라고 여쭤봐야 될까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강한 반등세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일단은 외국인의 파생이죠. 선물 매수가 좀 대량으로 좀 들어오면서 일단 추세적으로는 이제 1950선을 좀 바라보는 모습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반등도 좀 눈에 띈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었고, 또 하나 좀 특징적이라면 오늘 또 실적 발표가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중후반부로 좀 들어가죠. 마무리 실적이. 그런 부분이겠고요. 오세기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포트는 이제 완벽히 좀 대형주 쪽으로 편입을 좀 바꾸시고 나서 오늘 오래간만에 급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예.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도요. 사실 오늘 미국장하고 디커플링이 나오면은 상당히 어려웠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닥에 지금 엉성하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오늘 하락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제 1900을 깨면서 한 단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큰 자리였죠. 근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매수하면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커플링 장세가 일단 연출이 됐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장세가 일단 오늘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예상은 테마별 종목별로 순환 상승을 하면서 지수도 일단 121선 부근까지는 상승하는 여력이 좀 남겨둔 기분 좋게 다음 주도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장세로 좀 마감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분위기를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효열 멘토. 계속 좀 다음 주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승 탄력이,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다라는 데는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1월 말 2월 초 해가지고 굉장히 매도세가 좀 강했거든요. 4천억 이상, 5천억 이상도 굉장히 매도를 하다가 2월 좀 중순 들어서면서 이제 매수도 좀 간간히 들어오고요. 계속해서 매도 탄력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1900선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좀 등락 국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파생, 최근에도 보면 또 오늘도 이제 선물 매수가 좀 대량으로 들어왔는데요. 또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1950선 정도 일단 안착이 좀 된다라면 코스피가 지금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추세는 지금 보면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 한 1950선 정도를 안착을 좀 시켜준다라고 그러면 조금 추세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1950선 안착이 상당히 중요한 또 다음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1950포인트로 올라타게 되면
좀 강한 상승세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멘토는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 같고요. 오세기 멘토는요. 이왕 가는 거 여기서부터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바람이고요.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사실 미국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직은 좀 더 한국 증시로 좀 묶어둘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뭐 1900선 정도는 이제 바닥권을 보더라도 일단 1970포인트, 여기 70에서 77포인트 사이가 이제 121선이 지금 놓이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아직 상승 추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121선인 1977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역시 테마별 종목별로 단기 흐름에 편입을 해가지고 역시 단기 매매하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형주는 제가 봐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포스코, 현대중공업, LG화학 뭐 이런 대형주들의 바닥다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뭐 매수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뭐 대형주 쪽도 크게 작년처럼 뭐 크게 하락할 건 없다. 그래서 당분간 일단은 뭐 21선과 121선, 뭐 1900선을 바닥으로 놓고 1920에서 1980 정도 박스권 흐름이 다음 주에 좀 진행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강하게 올려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세기 멘토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는 단기 박스권 장세일 것이다. 2월 멘토는 상단을 뚫어낸다라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출발하죠. 네, 일단 CJ는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세는 계속 상승이고요. 12만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뭐 CJ 계열사들의 최근에 주가 반등도 좋은 상황입니다. CJ ENM이라든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CJ의 어떤 리스크들이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12만원대에서 좀 유지만 해준다라면, 목표가 좀 상향을 했었는데요. 13만원 5천원 선까지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이특은 아직까지 뭐 자동차주들이 지금 엔저의 영향 이후로 사실 크게 반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도 하지 못하고 있고 좀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뭐 자동차주들이 일단은 뭐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좀 반등이 나와줘야 조금 더 성화이특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과거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한 14,500원 정도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 관점에서 반등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소치올림픽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뭐, TV 쪽의 판매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21선을 안착하는 시도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가 좀 터지면서 26,000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은 21선 정도 안착이 좀 된다라면 다시 한번 고점이었던 27,000원 선 돌파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역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요. 상세하게 한 종목씩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대한항공을 이제 매도를 좀 시켰는데요. 그거는 뭐 대한항공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왜냐면 대한항공이라는 거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고, 대한항공보다는 이제 한진그룹에서는 이제 다른 주식, 거기에 대장주를 제가 오늘 편입시키기 위해서 대한항공을 일단 좀 매도 의견을 좀 낸 것이고요. 자, 오늘 인성정보를 제가 또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건 뭐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거래소에서 여러분이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인성정보도 오늘 거래처가 매도하고, 종목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매도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유한 종목이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알다시피 뭐,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얘기 나왔죠. 뭐, 쿠웨이트 38억 달러 공동 뭐 수주를 하면서, 오늘도 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121선에 지금 하면서 지금 뭐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뭐 정비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간히 외국인이 꾸준히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봐서도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에서 한 10월 달에 큰 거래가 지금 거기에 성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뚫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예상대로 한 99,000원, 한 1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는 뭐, 특별한 상황 없다면은 계속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웨이 종목인데요. 자, 코웨이 종목은 오늘 뭐 거의 신고가 지금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오늘 뭐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현금 장사고 환경과고 굉장히 밀접하고 렌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웨이는 뭐 주식도 많고 이번에 그 매매력에서 움직입니다만은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방에 이 종목은 뭐 10% 상한가 치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가면은 하루에 한 3에서 5%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이런 종목은 한 뭐 편식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정도 편입을 제가 하면서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뭐 새롭게 아주 크게 가는 종목이 없다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저도 보유 의견을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서훈캅셀입니다. 서훈캅셀은 이제 변동성이 좀 크죠. 실적 자체가 이제 4분기 때 조금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뭐 이 종목은 알다시피 그 하드캡슐이라든지 소프트캡슐 이 분야에서 국내 90% 이상을 점유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전에서 건데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라든지 의약품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기업은 무조건 실적이 크게 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하드 캡슐 부분에서 40대에서 전기 45대로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전략이 이제 가동이 이제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2014년도 다 좋지 않겠냐. 결국 작년에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76% 정도의 실적 호전이 있었지만은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상으로 또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뭐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역별이 났지만은 이렇게 그 좋은 종목들은 보통 역별을 나면서 급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실적 자체가 보아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긴 꼬리를 만들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유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지난 말씀드린 한 4만 원 부근 정도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막 크게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가는 여전히 뭐 1차 4만 5천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5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두 분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슈를 통해서 종목, 탑픽 종목도 선정을 해보고요. 앞으로 향후에 자신의 시황관도 엿볼 수 있는 그 시간이죠.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2014년도 마지막 4분기 실적들이 큰 종목군들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2014년도 우리나라 종목군들의 실적을 하향 조정해서 거의 이제 예상치들을 맞추었다라는 레포트도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주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적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효열 멘토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기사입니다.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중반을 넘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너지는 등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의 비율이 예상 수준을 웃돌면서 마무리하는 뒷맛이 개운치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일부 기업은 전년 동기는 물론 전분기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50% 이상 늘어나는 실적을 올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두산엔진, 바텍, 현대제철 등인데요. 이들 기업은 강한 실적 모멘텀을 확보한 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해서 눈여겨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와,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이효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5세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바텍입니다. 바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요,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과 실적이 좋아지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강하게 왔다. 그러면 2014년도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효열 멘토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잠깐 좀 봐주시면요. 현재 좀 보여드리는 화면에 보면 지금 유로존이 좀 회복 중이다 이런 좀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요. 유로존의 제조업 심리지수 PMI 지수가 32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다 아시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유로존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발표도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실업률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경기 회복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양적완화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섹터별 PER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 의 PER 지수가 지금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파란색 선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 섹터별 PER 지수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회색 그래프보다는 청색의 그래프가 좀 낮은, 그러니까 PER이 좀 낮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우리나라 증시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또 PBR입니다. PBR 지수도 보면 PBR은 더 사실은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의 어떤 기업들보다는 지금 MSCI의 월드 지수하고 또 MSCI 코리아 쪽을, 주요 종목을 좀 엮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섹터를 보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IT도 그렇고, 전체적인 소비재 쪽도 그렇고요. 거의 해외의 어떤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본다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앞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1분기에 좀 호조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지 않나 하는 최근에 좀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는 돼가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좀 1분기가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좀 관심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도 역시 적자에서 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호텔신라라든가 한국전력 오늘 좀 올랐습니다만 또 대우인터내셔널 또 S1 이런 종목들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호조 기업들로 지금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화면을 좀 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런 부분으로 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을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거의 저점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LG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러 대형 기업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주봉이 지금 과거 흐름에서의 어떤 지지라인선 부분 굉장히 거래가 좀 있었고요. 지지를 많이 했던 그런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앞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그렇게 쏙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만 1분기가 좀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다가 주가가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도 흐름을 보면 오늘 이제 제가 삼성 SDI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2차전지 부분 때문에 작년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빠졌어요. 10월 이후로 보면 추세가 계속 빠졌죠. 20만원 선까지 찍고 나서 지금 15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추세 계속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 기간이 지금 보시면 3개월이 넘었죠. 거의 4개월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까 주봉에서도 보셨지만 거의 주봉의 하단선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금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수급면에서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같은 게 외국인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선취매를 좀 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리 올해 1분기에 어떤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면서 좀 매수해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도 사실 쳐다보기 좀 싫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답답하신 분도 많을 텐데 최근에 이제 반등들 현대제철이라든가 계속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삼성 SDI를 좀 추천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당히 지금 앞에서 실적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오세계 멘토 좋지 못했던 실적 업종 그리고 이제 좀 좋아질까요? 그렇죠. 작년하고 이제 올해 그 예상했던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지금 지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10% 이상 적게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많이 하면서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지금 안 좋았는데요. 뭐 지수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1900에서 뭐 2000포인트니까 10% 내외니까 사실 대형주 좀 크게 메리트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주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중장기로 매매하신 분들이 손실이 좀 많이 좀 발생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건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올해는 낫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IMF라든지 뭐 이런 뭐 글로벌 기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올해는 그래도 물론 이제 선진국의 증시가 더 견조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싸다. 한국 증시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게 많이 내려왔죠. 자, 자료를 보면 이제 분기별 선박 건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한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수주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강한 반등이 나오다가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내려갔죠.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가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업도 주도주를 지금 못 나갔죠.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주도주를 못하면은 LG화학이나 포스코 혹은 현대중공업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도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분기가, 2분기가 조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미리 지금 선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요즘 이제 며칠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오는 흐름은 일단 주가는 거의 바닥을 만들었다. 이제 실적 바닥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는 소재하고 산업재인데요. 소재는 철강하고 이제 화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학 쪽하고 철강인데, 철강에 대한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013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보다 수출이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되면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입은 또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입은 좀 줄어들면서 수출은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완전히 진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료가 이제 제가 아파트 값을 들어놨습니다. 왜냐? 자고로 어느 나라 국가의 주식이든지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절대 주식이 못 오릅니다. 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자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은 절대적으로 중산층 이상,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돼요. 적어도 물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은행 이자 비슷하게는 올라야지만이 가점 들어오면서 주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벌써 작년 12월 대비 한 2달 정도 됐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다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대부분의 전문가들 혹은 뭐 실수요자들도 전세 비율이 70%가 넘어가면서 매매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1%에서 한 2% 정도 사이 정도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세 상승률이 3% 정도 되면서 근래 최저로 올해는 떨어지지 않겠냐 봅니다. 그러면은 주식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오르지 않겠냐 봅니다. 오늘 제가 탑픽 종목으로 바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바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왜 제가 가져왔냐면은요. 이 바텍이라는 종목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900에서 한 2000포인트 정도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별 재료주라든지 실적 호전주들 외에 매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텍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매매가 좋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가 넓화된다면은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한 5년 가까이 지금 횡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2000포인트만 넘어가면 이제 다 때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뭐 저도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아마 있는 건 몽땅 때릴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는 올해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즉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소재 산업재의 그 흐름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매매하다가도 언제라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아까 아파트 시세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왜 보여드렸냐면은 하반기에는요, 작년하고 올해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 건설사들, 그리고 증권, 금융업종들, 은행들, 올해 은행들 되게 좀 두들 맞지 않습니까? 은행들, 그리고 지금 소비주들, 이런 것들 여러분 눈여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런 종목도 투자가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두 분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요, 이해도 가면서요, 사실 저도 어제 오늘 기사로 읽은 건 있어요. 6년 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경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상승 쪽으로 온다라는 얘기도 좀 하나 아파트값 변동률로 잡아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많이 우리가 종목을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실적이 지금은 바닥이다.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좋아질 것이다. 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종목을 샀죠. 매수를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4분기 실적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예상 실적치보다 낮게 다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군들은 일단 더 믿지 말고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닥이다 찍었으니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속 시원하게 매매 전략으로 답변해 주시죠. 우세기 멘토.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의 그 장점이, 주식의 장점은 중기, 장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란 말이죠.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급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즉 경기하고 기업의 실적, 그리고 수급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경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지금 안 좋으면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나빠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작년보다 특히 이제 4분기에 이제 어닝쇼크가 나왔고 1분기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마 작년보다는 기저 효과 때문에 1분기는 좋아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리 주가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경기라든지 기업의 실적은 작년보다는 1분기, 올해 1분기나 2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좋아지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수급인데,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만큼 빠졌어요. 보통 지금 기아차가 실적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지금 퍼가 5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12개월 선행퍼가 지금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포스코하고 지금 실적 퍼 자체가,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사가지고는 절대 물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했듯이, 만약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이제 과거 5년 동안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수익이 안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팔고 싶은 욕심이 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은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주식은 5년, 10년간의 은행이자 또는 물가 상승분을 한 방에 다 해주는 것이 바로 주식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5년 동안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난 기대 수익률이 빠르게 6개월이나 1년 정도 내에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좋아지는 장세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우리보다 빠른 외국인의 정보는 기업의 실적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 저는 50에서,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에 들어가면 여러분 잘못 죽어요, 잘못하면은. 왜냐하면은 개별들은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작년에 100% 좋아졌는데 올해 100% 좋지 않고 50% 좋아지면요, 주가가 반토막 나버립니다. 작년 4월에 여러분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개별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단기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개별은 단기 매매하면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라든지, 이렇게 올인을 하는 거는 안 되고요. 지금은 한 50% 이상은 대형주 쪽, 많이 내가 펀드에 좀 괜찮은 좀 앞으로 좋아질 종목에 편입을 늘려가면서
2,000포인트 밑에서 개별 종목들을 단기 매매로 좀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최소한 지금부터는 50% 이상은 대형주 쪽에 자꾸 늘려라. 그리고 개별주는 그냥 단순하게 단기 매매하시면서 장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멘토. 지금 오세기 멘토의 대형주 쪽을 봤을 때 네. 동의하십니까, 전략?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대형주로 굉장히 좀 고통받고 계시고 저도 이제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좀 힘들고요. 참 이번에 대형주들이 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뭐 주가도 반토막이 나고 추세적인 하락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분명히 좀 만회될 거라고 보고요. 앞서서도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렸지만 경기가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는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월가부하는 말은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호전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주가도 선반영되면서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경우 미국이나 독일 증시 같은 경우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여파를 좀 미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좀 둔화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거는 충분히 선반영됐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분명히 주가는 상승 요인이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ER이라든가 PBR 지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심화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자동차주 대표주들이나 삼성전자 전체적으로는 올해 수익성이 상당히 좀 물론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분명히 회복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면 아마 매수가 들어올 확률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건 역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사실 기업이 힘들 때 투자를 해서 사실은 기업이 좋아질 때 우리가 같이 수익을 나눠 먹고 나오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지금 주가 상당히 안 움직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관심은 가져주셔야 되는 게 바로 주식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은 많이 혼돈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대형주가 안전한 종목이다? 작년에 한 번 맞았고요, 매를. 그리고 올해 또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무조건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월면도? 네, 대형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을 제가 추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추세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자동차주가 계속 좋았는데 최근 또 몇 년 약간 횡보를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만 최근은 약간 주춤한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호텔신라, 제일기획 몇 종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적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어떤 시황을 탄다, 또 업황을 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항상 주가 보면 그렇죠. 나중에 주가를 놓고 보면 저점에서 내가 사놓을 걸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수준까지 제가 주봉을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봉을 본다면 충분히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수준이라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지금 이월멘토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요. 무릎을 탁 하고 쳤을 거야. 그래, 나도 그때 샀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세 얘기를 하시니까요. 오히려 대형주 단기 매매를 하는 것도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오늘은요. 어닝 쇼크, 결국은 실적 우려감들이 많았죠. 그 속에서도 꼴찌들의 반란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두산엔진, 바텍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월멘토는요, 이제는 2014년도 실적을 기대하자. 그렇다면 주봉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가격 매력이 있는, 그리고 2차 전지 수혜가 될 수 있는 삼성 SDI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 실적에 투자하라 라는 관점 속에서 바텍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겠죠. 추후 실적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텍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해서 수익률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하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장 승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효열 멘토는 금호 석유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세기 멘토 한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금호 석유를 이효열 멘토가 가지고 나오셨는데 먼저 좀 투자 포인트하고 매매 포인트 들어보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투자 어떤 전략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충분히 역시 금호석유 자체도 뭐 삼성에서도 많이 빠지만 금호석유도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인데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금호석유 이제 PBR 차트인데 포워드 PBR 차트입니다. 12개월 보시면 과거에 그 2011년 뭐 그때 그 보시면 25만 원까지 주가가 갔었죠. 그때 PBR이 상당히 높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충분히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PBR이 거의 1.5배 이하 수준까지 거의 1배 수준 근처까지 좀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워드 역시 PR입니다. 실적 예상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R인데 PR 지수를 봤을 때도 지금 과거에 한 16배 수준까지 뭐 올라가 있었다가 최근에 10배 이하 거의 뭐 한 6배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좀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금호석유의 대표적인 뭐 타이어죠. 전방산업인 타이어의 수요가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타이어 수요가 좀 더 회복되고 있다라는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이라든지 또 북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타이어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 아까도 이제 그 유럽의 그 PMI 지수를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유럽향의 타이어 수출 개선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는 차트의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뭐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뭐 금호석유의 대표적인 합성고무의 회복 기대감이 좀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한 2분기, 1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좀 미진하겠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좀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서도 이제 뭐 기저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충분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으로 보시면 정말 큰 산을 좀 만들었습니다. 과거 2011년에 25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주가는 10만 원 이하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크게 좀 내려와 있고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지금 과거의 고점이었죠. 과거 고점이 2007년에 9만 원 수준까지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성고무 쪽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마 상승을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 실적이 개선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차트상에서 보시면 8만 3천 원 선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9만 원 선까지 좀 진출을 한 그런 모습,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모습에서 본다라 그러면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들이 좀 저점에서 사모고 있습니다. 삼성 S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한 50만 주가량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좀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부분은 향후에 뭐 1분기 이후, 2분기 이후에 시장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를 일단 추천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기업이 좀 어려울 때 충분히 많이 빠지고 추세를 반전을 하는 그런 시도 흐름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해보는 건 어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도 읽어보자. 네, 그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은 지금 92,000원 선까지 진출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정별 그 형태로 좀 반전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매수가는 91,500원으로 제가 좀 잡아드리고요. 현재 흐름이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증권사 쪽에서 목표가는 11만 원 수준까지 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만 일단 흐름상으로 본다라면 10만 원 선의 역시 저항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10만 원 선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미 바닥을 좀 잡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계속 거래가 좀 나오면서 8만 원 5천 원 선 수준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좀 잡았기 때문에 8만 5천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절가는 8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금호석유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봤는데 와, 주봉 월봉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 좀 경제가 성장한다라면 분명히 주가도 상승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화학 섹터, 중공업 섹터 이렇게 업황과 섹터를 놓고 보면 보통 대장주들이 3명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화학도 LG화학, 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세 종목이 있는데요. 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역시 고점에서 아직 많이 내려오지 않은 게 롯데케미칼이에요. 네네. 금호석유와 LG화학 같은 경우는 반등조차 제대로 좀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네. 금호석유가 이 롯데케미칼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사실 추천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8만원대 추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뭐 충분히 좀 목표가를 달성했죠. 충분히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오히려 금호석유보다는 좀 1차적으로는 더 먼저 반등이 나왔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2만원대까지 사실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요. 지금 최근엔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22만원대까지. 선조정을 받았어요. 네, 선조정을 먼저 받았고요. 롯데케미칼은 오히려 최근에 좀 반등을 조금 더 한번 1차 상승은 끝났고요. 2차 상승을 한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금호석유도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호석유가 화학의 대장이길 바라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승천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0포인트를 안짝하고 돌파할 때까지는 거래소를 보되 조금 무겁지 않은 종목을 보자. 재료주라든지, 차트가 좀 양호하면서 실제 괜찮은 종목, 무겁지 않으면서 좀 가벼운 종목이 뭐냐 해가지고 제가 한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대한항공을 판 이유가 이제 한진을 편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진그룹은 이제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래 보면은 한진이 가장 재료가 좀 나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재료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한진의 주요 매출이 좀 나왔죠. 택배가 위주로 되는데, 택배가 요즘 운임이 올랐죠? 그리고 하이역, 유흥. 근데 실제로 실적 자체는 크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요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통합지주회사입니다. 통합지주회사. 근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 정석기업하고 한진칼의 지분이 좀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한진칼하고 만약에 이제 정석기업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한진의 투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석기업 한진칼의 통합형 이렇게 봤을 때 이 조영희 회장의 지분이 정석기업은 27%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진칼은 6.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석기업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단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데 2012년에 이제 383억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부채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영업이익률이 36%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짜 회사는 사실 정석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영 회장이 정석기업은 27%를 갖고 있고, 한진칼은 6.7%니까, 그리고 또 이 정석기업이 한진의 주식을 거의 19.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지주회사를 만들 때, 이 한진의 주식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정석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통합지주가 되면서 주식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진의 주식이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 급등세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별볼이 없는 데서 지금 거래소에서는 한진이 주가가 치고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재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지주회사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제가 25,000원을 넘어가냐 하느냐를 굉장히 지켜봤어요, 사실. 근데 25,000원을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25,000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을 보시면 35,000원까지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25,000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25,000원 부분을 지지하게 되면은, 이번 지지하게 되면은,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35,000원까지도 이제 지금 무거운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도 같이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35,000원까지는 뭐, 간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손절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25,000원을 지지해지게 올라간다고 말씀 꼭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 25,000원 정도 지지하는지 꼭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27,000원 어느 정도 내외에서 매수가 좋고요. 그리고 35,000원까지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이 투자해가지고 가져가신 전략이 좋지 않겠냐고 봅니다. 네, 저희가 한진까지 승천주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고지가 있습니다. 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주쌤 그리고 예병군 정재훈 멘토와 함께 저희가 바로 갑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대구 영남일보 옆 대구벤처센터 2층에서 대구 강연회가 있고요. 바로 일요일날 부산에서요. 다시 오후 2시에 부산 강연회를 합니다. 저희가 종목과 시황관을 모두 다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 멘토, 오세기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주쌤은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대구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